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진안군에는 문예체육관이 있고 소규모지만 번듯한 공연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큰 공연을 하는데 필요하다며 300억 원이 넘는 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런 사업을 꼭 해야 하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첫 소식 하원호 기자입니다. 지난 2000년에 건립된 1,500석 규모의 진안 문예체육관입니다. 1년에 150여 건의 대관 신청이 들어옵니다. 주로 체육 행사지만 문화예술 공연도 치러집니다. 그럼 여기는 체육만 합니까? 문화예술 공연 같은 것도 하죠, 사실은. 이제 판소리 같은 거 오시면은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전통 문예 공연 같은 거. 또 진안 문화의 집에는 210석 규모의 실내 공연장이 있습니다. 1년에 100차례 정도의 대관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두 곳에 시설이 있지만 진안군은 공연 전용 시설이 필요하다며 예술종합회관을 짓기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큰 공연들을 못해서 저희는 큰 공연들이 이제 대형 공연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저희하고 뭐 무주임시만 없더라고요. 예술종합회관 건립비는 320억 원. 이 가운데 국비는 20억 원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300억 원은 모두 진안군이 조달해야 됩니다. 진안군의 3년치 지방세 수입보다 많은 액수입니다. 자치단체가 재원이 이제 부족한 상황에서 그런 많은 돈을 가용 재산을 거기다 투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지방 소멸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내실 있는 살림살이로 지역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익산 지역의 악취 문제가 다양한 대책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주민들이 7달째 집회를 이어가며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익산 산단 인근 아파트 단지입니다. 주민들은 주변에서 날아오는 악취에 창문조차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산단을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에 나섰지만 주민 고통은 여전합니다. 날씨가 안 좋은 날은 너무 심해서 막 역겹고 토할 것 같고, 어느 여름에 막 무슨 시골에 그런 화장실 냄새 같은 이런 게 너무 심해서 새벽에 잠을 못 잘 때도 많거든요. 익산시는 2013년부터 악취 해결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악취 문제는 오히려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집계한 악취 발생 신고 건수는 2016년 175건, 2017년 188건, 지난해에는 272건으로 악취 대책에도 늘고 있습니다. 올해도 악취를 잡겠다며 익산시가 종합 대책을 내놓았지만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악취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관리와 악취 유발 성분 분석 등 실질적인 대책이 빠져 미흡하다는 겁니다. 그 영세 사업장에 대한 그런 지도 감독이나 시설 개선에 대한 투자 지원 이런 것들도 함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악취에 시달린 산단 인근 주민들은 참다 못해 7달째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문제가 계속 되고 있던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냄새에 대한 악취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건 담당 관련과가 있지만 실제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익산시가 악취에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효과적인 대책을 추가로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북의 전세버스 운전기사 5명 가운데 2명은 60대 이상의 고령 운전사입니다.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전세버스 업계는 인력난 때문에 이들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주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6일 무주군의 한 교차로에서 오리엔테이션에 가던 고등학생들이 탄 관광버스가 신호를 기다리던 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학생 2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저 앞차가 갑자기 신호를 보고 멈췄는데 그거를 발견 못하고 부딪히거든요. 내리막길인 이곳 교차로에서 브레이크를 제때 잡지 못해 사고가 난 건데 사고를 낸 운전기사는 70살로 만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였습니다. 전세버스 운전기사의 고령화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올해 1월 기준 전북의 버스 기사 가운데 60, 7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26%. 전세 버스 기사만 놓고 보면 42%로 훨씬 많습니다. 전세 버스 기사의 한 달 기본급은 100만 원 남짓. 급여도 낮고 버스 업계에 불황이 닥치면서 젊은 층이 이를 기피하기 때문입니다.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장 가서 예를 들어 생산직 가서 8시간만 해도 지금 한 170여만 원 보장이 되잖아요. 기다려 주는 데 같은 경우. 근데 여기 겨우 100만 원인데 더군다나 일도 없어가지고 다 놀고 있는데. 운전자 과실로 발생한 사고 가운데 가장 많은 14.2%는 70대 이상 운전자가 낸 사고입니다. 지난해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운전기사들의 근무 시간이 52시간으로 줄면서 전세버스 업계의 인력난과 함께 고령화 문제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산수유로 유명한 남원 용궁마을에 산수유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군산시가 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했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지리산 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산골마을. 봄의 전령사 산수유가 산노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용궁마을 산수유 군락지에는 100년 이상의 산수유 나무 마녀 그루가 자라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많이 쌀쌀한데 노란 산수유꽃을 보니까 봄이 온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가족들이랑 다음에 한번 꼭 다시 와보고 싶어요. 산수유꽃이 만개하는 오는 23일부터는 이곳에서 제10회 지리산 산수유 축제가 열립니다. 군산시가 미세먼지로 인한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 어린이집 157곳에 공기청정기 569대를 설치했습니다. 군산시는 어린이집마다 미세먼지 담당자를 지정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한 행동 요령도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복분자와 한우 등 고창의 특산품을 홍보하는 행사가 서울 유명 백화점에서 열렸습니다. 고창군은 복분자에 안토시아닌 등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피로회복에 효능이 있다며 고창 농산물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임실군이 올해 3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1,293명의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이들은 앞으로 노인 돌보기와 환경봉사, 문화재 보호활동, 공공시설 관리 사업 등에 참여하게 됩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첫 공기업 인사청문회를 앞둔 도의회가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송성환 도의장과 정호윤 인사청문위원장은 광주시의회 청문회 운영 사례를 조사하고 후보자가 낸 13건의 답변 자료 이외에도 청문위원들이 47건의 자료를 추가 요구해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성환 의장은 또 업무 능력과 달리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데 대해 집행부와 논의해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일부의 의견을 수용하고 대신 대상 기관을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전북의 문화재와 세계유산을 정비하는 데 모두 529억 원이 투입됩니다. 전라도는 올해 남원 유곡리 두랑리 고분군과 고창 무장읍성, 그리고 순창 홀어머니 산성과 부안 우금 산성 등 문화재 239개를 정비하는 데 437억 원을 쓰기로 했습니다. 또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백제 역사유적지구와 고창 고인돌 유적을 정비하는 데 92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18년째 뱃길이 끊긴 군산 비안도에 10월부터 여객선이 운항될 전망입니다. 군산시는 비안도를 오갈 여객선 설계 용역이 다음 달에 끝나면 5개월가량 건조 작업을 거쳐 늦어도 10월부터는 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군산 비안도 주민들은 새만금 개발로 지난 2001년 여객선 운항이 끊긴 뒤 소형 어선을 이용해 육지로 나가는 등 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탄소 소재와 신소재 분야의 예비 창업자를 발굴해 사업화 자금을 지원합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모두 6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탄소와 첨단 소재의 예비 창업자를 20명 이상 발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탄소융합기술원은 예비 창업자 1명에 최대 5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 시제품 제작과 마케팅 등을 돕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사립학교에서 교원을 채용할 경우 반드시 관할교육청과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립교사 신규 채용 매뉴얼을 발표하고 사립학교에 신규 교원 채용 계획이 있을 경우 관할교육청과 사전에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매뉴얼에 따르면 사립학교에서 임의로 교원을 선발할 경우 교원 인건비 등과 관련한 재정 결함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합니다. 오늘 오전 8시 10분쯤 진안군 군상리의 한 교차로에서 78살 장모 씨가 몰던 차량이 SUV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두 차량에 타고 있던 7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적색 신호를 보지 못했다는 운전자 장 씨의 진술에 따라 신호 위반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군산항 인근 해상에서 불법으로 실뱀장어 조업을 벌인 어선 4척이 적발됐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오늘 오전 7시 20분쯤 군산시 해신동 금란도 북쪽 해상에서 불법 어구를 싣고 있던 혐의로 3톤급 어선 A호 등 3척을 적발했습니다. 앞서 어젯밤 9시 20분쯤에는 군산시 해신동 앞 해상에서 허가 없이 실뱀장어 조업을 한 혐의로 5톤급 어선 B호를 적발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전주 16도 등 대부분 지역이 1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예상돼 운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